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얘기 먼저 오늘 출발해 볼까요? 지난주에도 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네. 걸린다는. 그런데 이게 뭐 세계보건기구는 특이한 상황은 없어서 너무 긴장하지 말자고 했는데 네. 자꾸 번지는 모습이라서 지금 좀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스위스 취리대 연구진이 의학저널 랜시스에 보고서를 올린 게 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기 때는 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발생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제 그 방역이 풀리고 나서 올 1분기부터 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됐고 특히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전 세계 24개국 45개 지역에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1% 정도, 물론 아직은 비율은 낮은데 마이코플라스마가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는 훨씬 그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방역 기간 내는 이제 발생률이 좀 급격히 떨어진 그런 그 반사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그 면역력 같은 게 특히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는 점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네. 이게 아직 백신은 없고 치료제는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래서 뭐 항생제로 치료가 쉽게는 되는데 네. 이제 이게 확산하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말고 또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것들도 이렇게 확산하는 모습이라서 인도는 지금 여차하면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대비하고 있다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네. 중국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그 중국 국무원이 네. 그 이른바 그 동계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 통지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 출입국자 그 체온 검사 같은 거다 의학 순찰, 뭐 역학 조사 같은 거를 계속하고 특히 이제 변이 여부를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뭐 경보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코로나 때 워낙 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폐렴이나 뭐 관절염 등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주로 걸린다. 네. 더 이상은 좀 안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조금 좀 퍼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다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일시 휴전 중인 거잖아요. 네. 네. 휴전 이제 시작을 했고 나흘간 휴전하기로 합의가 됐었고요. 네. 어제까지 이제 그 세 차례 인질 석방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막 교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그 사이에 뭐 또 뭐 서로 안 지킨다 해가지고 뭐 깬다 만다 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단 좀 위태위태하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보도를 보면요. 하마스 쪽 그 소통 얘기는 한 이틀 내지 나흘 정도 휴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원래 50명 석방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350명에 대해서 150명을 풀어주는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3배죠. 그런데 한 2, 4일, 나흘 정도 연장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10명씩 더 풀어줄 때마다 휴전을 하루씩 연장하겠다는 것도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게 일시 휴전입니다. 이스라엘 뭐 군 참모총장, 뭐 국방장관 그리고 오늘 새벽에 네타냐후도 역시 휴전이 끝나면 바로 작전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인질이 풀려나는 그 장면들이 세계 곳곳으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달려가서 안기는 뭐 그런 4살짜리 모습들은 아이도 뭐 그러니까요. 풀려났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스라엘 승인하고 생존권 인정을 통해서 중동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우디하고 매우 긴밀히 협력한 거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그 국교를 맺도록 하려고 이제 미국이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마스가 자극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미 다 뭐 외신들이 다 관측을 했었는데 이제 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좀 전쟁을 좀 스톱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 쪽에서 뭐 워낙 그 완강하니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 오늘 새벽 보도인데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하고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가자지구 영구 평화 방안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발표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을 줄여서 러시아하고 협상하도록 압박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군요. 독일 빌트가 지난 금요일에 전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독일은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가장 많이 주어왔고요. 독일도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지금까지 공급을 했는데 두 나라가 이제 무기를 좀 적당히 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전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탈환할 정도까지는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젤렌스키가 어쩔 수 없이 푸틴하고 협상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지금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 대해서 백악관도 그렇고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독일 정부 소통 얘기는 백악관도 여기 공감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무기를 주는데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 협상 쪽으로 초점을 옮기자는 식으로 이제 독일하고 미국 간의 어떤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주되 너무 많이 주지 그렇죠. 않고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만들자는 주자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그래도 미국은 지금 공개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 네. 국무부 발표인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27일인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이제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리고 이제 나토 외교장관 회의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거듭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이제 전쟁을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약간 좀 이제 출구 전략을 좀 더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쪽으로 그렇게 미국하고 독일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보도입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제 영국 매체들이 이 독일 빌트 보도를 전하면서 이거는 젤렌스키한테는 상당히 좌절감일 거다 그런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이 야권 단일화 무산으로 인해서 뭔가 좀 변화 전략상의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네. 지난 금요일이 대만 총통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진당 여기는 이제 독립지향이죠. 여기 라이칭도 후보가 이제 이미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 이거는 약간 이제 중국하고 좀 가깝죠. 그쪽 허우유이 후보 그다음에 이제 민중당 여기는 이제 중도. 근데 이거 중도지만 그래도 독립보다는 약간 중국 쪽에 기우는 이제 그 커원즈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주류인데요. 국민당 후보하고 민중당 후보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라이칭도를 이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최근 여론조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2, 3위가 좀 단일화됐으면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각자 그냥 출마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현지 언론 보도는 이제 라이칭도 민진당 재집권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단일화했으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라이칭도한테 이길 수 있는 걸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실망하는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쪽에서 중국의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이게 이제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쪽인데 거기 대변인이 대만의 이런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대만이 좀 평화 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면은 많은 대만 동포가 대만 독립에 반대하기 희망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단일화는 이렇게 그렇게 실패한 거고. 단일화는 물 건너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 지금 이제 무력 압박을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지난 토요일에 또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 해그 또 이 중국이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중국 쪽에서 발끈해가지고 해군 공군이 또 대응해서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 아마 계속
대만에 대해서 이제 선거 내년 1월 13일이 선거인데 그때까지 계속 뭐 군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글쎄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글쎄 미국도 아마 이제 그런 걸 의식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미중 간의 이런 그 기싸움이 이제 대만 선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상당히 뭐 좀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입니다. 내년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선거가 많네요. 그래서요. 내년이 뭐 선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가 많은 해에는 아무래도 뭐 좀 티격태격이 많죠. 좀 불안하긴 하죠. 네. 국내외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선거들,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의 가기까지 또 굉장히 말들이 많을 테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인도 안 믿는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이후에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가 쑥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시카고 대학이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 그 사람들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미국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거 유효하다는 그 비율이 36%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12년 조사 때만 해도 한 53%였으니까 상당히 높았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줄었습니다. 뭐 아메리칸 드림이 한 번도 진실이 없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답변도 한 18%. 이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가면 그러니까 뭔가 뭐 꿈을 좀 그 펼칠 사람이 수 뭐 있는 어떤 뭐 신분이 네. 어떻건 뭘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관계없이 미국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미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불신 같은 것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응답자의 50%가 미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이 나한테 불리하다 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한 65%인데 물론 이건 뭐 미국 경제를 지금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다만 이제 그래도 한 35%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식인데 이게 지난 3월 조사 때는 20%였는데 이거는 좀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거 하나는 그래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다음 얘기 해보면 한중일 국민의 영어 구사력이 1년 전에 비해 나란히 하락했다. 이것도 어떤 조사 결과가 있나 봅니다. 네, 그 스위스 영어 교육 전문 기관 에듀케이션 포스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매년 이제 이른바 영어 능력 지수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영어 표준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만든 이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비영어권 영어 구사력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지수는 작년에 시험을 본 그 113개국 18세 이상 한 220만 명 그 성적을 토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49위, 작년보다 13단계 떨어졌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리고 중국은 82위, 무려 20단계가 떨어졌고요. 근데 일본이 중국보다 영어를 더 구사를 못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7단계 떨어져가지고 87위로 그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네. 1등은 네덜란드가 1등이고 싱가포르가 2등입니다. 2년 연속 아시아국 중 최상위를 기록했네요. 우리가 그 중에서 49위고요. 49위.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순위가 더 낮은 데가 베트남 58위, 뭐 인도, 방글라데시가 공동 60위. 근데 인도 사람들 영어를 잘하는데 60위로 돼 있네요. 인도네시아가 79위. 물론 하긴 인도는 그 상류층이 영어를 좀 구사를 하죠.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는 훨씬 좀 높지만 어쨌든 한중일이 나란히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고 중국이 네. 특히 어, 급속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그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요. 네. 이제 코로나 그 대유행으로 인해서 여행 제한이 되니까 그 당시에 뭐 미국 유학생도 많이 줄었죠. 그런 이제 교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어떤 그 교육에서 서구 문화 패권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게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이제 아시아도 우리도 이제 자부심이 있다 해서 뭐 영어 뭐 전체는 그렇게 영어에 막 목을 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미국이 최근에 이제 긴장이 많아진 것도 이런 최근에 특히 중국에서 영어 교육이 많이 퇴조하는 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교육 그 통제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영어 학원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국 그 지도부 쪽에서도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좀 배타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 위원이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영어를 필수인데 지금은 선택으로 돌리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난해 3월 같은 경우는 그 전인대에서 영어 수업 이렇게 뭐 길게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중국 문화 교육을 대폭 강화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반면에 영어는 아직도 우리가 실컷 좋건 세계적인 언어인데 이거는 쇄국주의적인 좀 좁은 생각 아니냐 학문 발전을 장애한다 뭐 이런 방해도 있는 이 반론도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확실히 이렇게 실력에 시험 결과에 이렇게 금방금방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많이 이번 떨어졌네요. 그 순위 평가를 그 월스트리트존에 비교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만 해도 38위였는데 계속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제 올해는 82위. 그러니까 뭐 아주 급속도로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중간에 긴장 관계 같은 것도 영향이 큰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얘기 해볼게요. 맥도날드 대표 메뉴죠. 빅맥이 우리 돈으로 2만 1,000원이 넘는다는 가짜 인터넷 영상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는데요. 네. 지금 백악관이 이제 어떤 그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 있다는 걸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제 어떤 선거를 대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맥도날드 그 빅맥 가격 영수증 하나가 지금 떴는데 이게 지금 백악관한테는 아주 골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요? 뭔가 하면은 작년 12월에 틱톡에 아이다호에 있는 어떤 주민이 자기가 이렇게 사 먹었다 하면서 그 영수증을 올렸는데 그게 빅맥 가격이 16.1달러짜리 영수증을 올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맥도날드가 한정판으로다가 이제 어떤 그 이 빅맥 이제 특판 세트를 하나 팔았는데 그 영수증을 올려서 이제 이 사람은 비싸다 이제 이런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 잠잠하다가 이달 초부터 16달러짜리 빅맥이란 설명이 달려가지고 특히 미국 보수 매체가 이걸 집중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 뭐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특히 이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햄버거 가격이 이렇게 비쌀 정도로 서민 인플레 통제가 불능이다. 바이든이 형편없다는 걸 이제 계속 부각시키니까 이제 백악관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올여름에 발표한 미국 빅맥 가격이 이제 한 5.6달러, 우리 돈으로 한 7,200원. 이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면서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빅맥 가격이 70센트밖에 안 올랐다. 현실은 이제 우리 돈은 한 914원 정도. 그런데 이거 아니다 하는데 이제 이 영상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로 팔긴 팔았는데 그때 이제 한정으로 그때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백악관 주장. 그런데 이제 그게 통합니까? 올라오니까 가뜩이나 지금 바이든 경제정책 지지도가 지금 30%고 중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직이 아닌데도 한 그건 50%는 그래도 트럼프가 훨씬 잘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골머리가 앓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이드노믹스를 계속 홍보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게 안 통하니까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게 공화당하고 대기업 탓이라는 식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식의 또 백악관 내 참모들이 이 얘기를 해서 서로 그 정책 정하는데 좀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요. 네. 빅맥 가격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고 있군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이시비 총재가 라가르드 총재잖아요.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했나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어디나 다 통하는 모양이네요. 그 라가르드 총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30대인데 한 아들 한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꽤 많이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이 사람은 암호화폐 규제론자거든요. 이거는 암호화폐는 이거 규제해야 된다는 하는데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투자를 하더니 다 날렸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닌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말리느냐. 그러더니 아들이 이후 엄마 말이 옳았다고 뭐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느 아들인지 얘기를 안 하는 모양인데 저는 라가르드는 암호화폐 규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유럽연합은 작년에 암호화폐 규제를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규제와 관련해서 이 라가르드 얘기도 자식은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거를 거듭 상기를 시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암호화폐 평소에 좀 비판적인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들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렇군요. 보면 자기 말이 더 맞는 거죠. 내 아들도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아들도 인정했다. 예, 아들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도 좀 비슷한 면이 있나 봅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